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미치광이 최강희,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지옥.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하고 왔네. 좋다.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좋아. 머리 좋아요. 네,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깔끔하다. 깔끔한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주간 최광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협의 안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아니, 돈도 안 내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럼 고추 아가씨 저 광고 얼마예요? 얼마야? 광고 내려고 형 채널을. 얼마면 돼? 그러면 형 매부쇼 출연료 1년 동안 6개월, 1년 안 받으면 돼. 1년을 안 받는다고? 됐지? 안 돼, 아직은. 안 돼. 자, 그리고 거의 없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없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는지요? 이번 주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번 주는 신작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때문에 이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작품 마블 영화가 나오면은 보통 다른 영화들이 피해요. 내지를 않는구나. 내질 않기 때문에 네. 뭐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신작이 그렇게 뭐 상업 영화 중에서 볼만한 게 별로 없어서 네. 이번에는 다르덴 형제의 신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토리와 로키타라는 영화입니다. 토리와 로키타, 다르데 형제가 유명해요. 다르덴 네. 씨가 유명해요. 유명해요? 매블쇼에서 몇 번씩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요? 매불쇼에서는 안 했거든. 제가 본 것만 3번은 넘거든요. 뭐 어떤 영화였었어요? 다르덴 형제는 이제 뭐 영화를 추천한 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아서 네. 언급이 많이 됐었다. 언급이 많이 됐어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벨기에. 사람. 벨기에 사람. 근데 이게 참 먼저 왔어요. 영화 역사에는 이제 형제 감독이 몇 명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좀 잘 미국의 그 코엔 형제, 네. 여기는 유럽, 벨기에 출신의 다르덴, 장피에르, 릭 다르덴 형제. 그래서 세계 역사에 이제 쌍벽을 이루는 물론 좀 대중적으로는 이제 와쇼스키 자매, 거기는 형제에서 압니다. 자매로 네, 거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3단 그렇죠. 3단 변신입니다. 네. 왜죠? 형제에서 남매가 남매, 되다가 자매. 자매가 된. 네. 너무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거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제 뭐 형제, 자매, 남매라면은 네. 이제 예술 영화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형제 감독이 바로 이 다르덴 형제죠. 다르덴. 그 칸 영화제에서 그 1999년에 로제타라는 영화하고 2005년에 더 차일드 랑팡으로 칸 영화제 황금용상을 2번이나 받았던. 네. 그래서 이제 시네필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네. 그런 감독인데 이번에 이제 전지영화제 개막작으로 와서 직접 네. 방한을 했죠. 자전거 그래서 탄 소년. 네, 자전거 타는 소년도 그렇고. 그 자전거 타고 그 말썽 피는 애 걔. 네, 맞아요. 네, 네. 와, 나 그거 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와, 나 이거 보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 만든 감독이고. 어떤 영화 주로 만드는 감독이에요? 좀 짜증나. 사회적으로 영화가. 좀 소외당한 사람들, 네. 뭐 이민자라든지 그러니까 빈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원래 다큐멘터리 만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 과정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엽대님이 더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어떤 노동자의 삶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딜레마 이 두 가지가 이 다르덴 형제의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딜레마? 그러니까 네. 매블쇼에서 보면 아까 그 두 분의 여성분에게 유일하게 선택 못 받은 우리 최욱 네. 씨가 이제 소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매번 느끼는. 진짜로.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노동자, 그런데 좀 못 이민자. 사는 상대적으로 예. 밑바탕. 최욱 씨는 잘 그래서 살잖아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버리네.
아니 그게 사실인데 그 왜 화를 내요? 아니 왜 화를 내요? 아니 그렇구나. 일단 기분 화가 안 나고 화를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전민기한테 밀렸는데 화가 안 나? 아니 왜 화를 내? 전민기 잘생겼잖아. 그렇구나. 이제 슬슬 화가 나고. 아니 화를 좀 도드네. 화가 나야 되지 않나? 왜 화를 설득해? 아니 이쯤에서 형이 화를 내야 재밌어 아니, 지금. 아니 화가 안 나요. 진짜요? 아 별거 가지고 다시 싸우고 있어. 이상하다. 화가 날 이 것 같은데. 신성한 이 다시 한번 시네마 지옥 시간에 아니 화 안 나요. 화 안 나요? 최욱이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가지고 화 지금 안 나요. 몇 분을 잡아먹는 거야 지금. 네. 왜 형이 화를 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영화 토리아 로키타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난민들 이야기, 아프리카 난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리하고 로키타, 토리가 이제 남자 소년이고요. 나이가 더 어리고 로키타가 소년인데 이 둘은 각각 뭐 베냉, 카메룬 뭐 이런 지역에서 왔어요. 벨기에로. 벨기에로 왔는데 이제 남매로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진짜 피를 나는 남매는 아니고 남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이제 벨기에에서 지내려면 체류증을 받아야 되니까 체류증을 받지 않으면은 미등록 그냥 불법 체류자 혹은 이민자 요 정도가 되게 되니까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받지 못했어요 로키타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키타는 어떻게든 토리가 초등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집에 좀 돈을 고국으로 돈을 좀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이 이민자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마약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몇 살인데요? 로키타는 토리는 11살이고 15살 정도 로키타는 되네. 16, 16 뭐 이렇게 10대 후반. 네네. 네. 슬프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아이고 왜 묵직한 또 이야기. 그렇게 안 가기가 어려워. 그죠? 음. 환경이. 예. 근데 이제 다르덴 형제 영화들이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절대 재미가 없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이 감독이 음악도 많이 안 넣고 기교 많이 안 부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퀘틴 타란티노처럼 막 서사를 막 뒤섞어 놓는다거나 이런 기교 일치 안 부리는데 네. 굉장히 이 영화가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38분인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영화적으로 재밌다 이거. 영화적으로 재밌죠. 평양냉면 스타일입니까? 밍밍한데 그 맛이 아주 깊죠. 정확한 비유네요. 저는 정확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까 진짜 화 안 난 거예요? 화 전혀 나질 않습니다. 정확한 사람이네. 예. 아니, 내가 화날라고 그러는데. 날 여지도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 영화 역사에는 가령 이제 영국의 켄 로치처럼 80대 후반을 달리는데도 그 청년 시절의 그 어떤 초심, 날카로움. 문제 의식을 잃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이 있다면 이제 이 벨기에 출신의 이 감독들도 진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멋을 부리지 않고 본인들이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현실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서 나이가 지금 뭐 70 전후의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세요. 그럼요. 그 형은 이제 51년생이니까 70을 넘었고 동생이 54년생이니까 70을 바라보는데 이 두 형제는 그냥 늘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그런 점에서 시네필들이 사실 가장 존경하는 감독들이에요. 존경해요. 그리고 이 영화 스타일 자체가 아까 거의 없다가 말했듯이 별다른 수식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네. 카메라를 이제 거리 뛴 채 멀리 바라본다든지 뭐 그리고 그 어떤 미니멀리즘적으로 꾸밈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강한 울림들이 그 가공되지 않으면서 이제 연유되는 그런 게 훅 있죠. 오는군요. 네,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뭐 가장 최고예요. 높이 평가받는 그런 최고의 최고죠. 예술가. 역대 네네. 최고의 존경받죠. 네, 엄청나게 존경받고. 네, 존경, 네. 네, 숭배 뭐. 네. 숭배까지 갑니까? 네네, 그럼요. 예.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어요. 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 개막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인터뷰도 하고 네. 관객과의 만남도 하고 네.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영화를 대충 찍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예전에 그 마리안 코티아르하고 같이 찍은 영화가 이제 내일을 위한 시간. 내일 거기서 마리안 코티아르가 혼자 거울 보면서 약 먹고 침대에 쓰러져서 우는 장면 찍는데 같은 테이크를 80번을 찍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이걸 카메라로 어떻게 표현을 해낼 것인지 혹은 사회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이걸 카메라의 높낮이, 카메라의 흔들림, 카메라의 위치 이런 걸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딱 봐도 와서 막히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수는 복잡한 초식을 쓰지 않는다. 네, 딱 그런 사람들을 보도 자료 꼼꼼히 읽었네. 보도 자료를 베껴왔다 이런. 이 맥이네요 또. 드디어 이제 최강이 등장. 마리오 꼬띠아르처럼 탑스타를 데리고도 찍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들의 특기인 경험이 없는 그런 비직업 배우들, 이 친구들, 이 어린 배우들도 배우가 아니에요? 요 친구들은 경험이 없는 경험 없는 배우. 이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하는 그래서 배우를 오히려 만드는 거죠. 야, 그건 참 어려운 틀인데.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뽑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오디션. 아니면 뭐 리허설 찾든가. 굉장히 오래 해요. 네. 리허설 한 5주 동안 하는 걸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놀랍죠. 사실 켄 로치 감독도 그렇잖아요. 켄 로치 감독이 영화 만들 때 뭐 훈련받은 배우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로 써도 좀 어색한 연기라든지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를 만드는 어떤 감독의 어떤 연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영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보도 자료에 있는 얘기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 초식이 좀 되면 다 알아요. 조식으로 하는 거. 정작 나는 몰랐는데 이게 보도 자료에 있는 얘기구나. 보도 자료에만 쓰일 법한 정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자기들 취재해서 기사를 쓰질 않아요. 보도자료 그대로 베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도자료는 영화사에서 뿌리는. 그냥 영화사에서. 아니 감독 과거에 인터뷰나 자기가 이제 이런 그랬는지 거에서. 모르지만 자기가 그랬다고 다른 기자도 그럴 거라고. 아니야. 그러는 건 영화사에서 무리한 거 아니야? 걸작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엔 모든 기자들이 걸작입니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언론 배급 시사 가면은 이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나눠줘요. 예전에는 프린트해서 줬고 요즘은 그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걸 보고 와서 이렇게 매불쇼 오면은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하게 돼. 제 생각이 아닌데 세뇌하거든. 그냥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래. 하고 나서 스스로 되게 부끄러운 거죠. 왜냐면 진짜 아는 사람들은 라이너 제 저거 보고서 얘기했네 그렇지. 이럴 테니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아니 근데 동의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고 인용을 사실 한 별로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동의하지 거죠. 않는데 근데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야, 솔직한 내가 고백이다. 모르는 이제 팩트를 네. 팩트가 그렇죠. 팩트는 그럴 수 걸려 있는 거라면은 이건 굉장히 정보니까. 예민한 겁니다. 네네. 근데 영화사의 정보는 참이라고 믿을 근거는 어디에 있나? 얘네들이 거짓말하면 우리는 그 거짓말을 딜리버리하는 셈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죠. 다른 형제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사람들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누군가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하는데 누구야 지금? 난가 봐요. 아이고 참. 거기서 숨소리가 크게 들릴 수가 있나? 아니 뭐 숨소리가 뭐 계속 들려가지고 그래 알았다 너 살아있는 거 알겠으니까 조금 떼놓고 해라. 마이크가 엿갔네. 이런 마이크 버려요 이거. 형 아까 계속 올라와가지고 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니 최강희 평론가님은 그 보셨어요? 아니 봤죠. 내가 뭐 안 보고 한두 번이래. 기자들은 이상한 질문을 해. 예리하다. 질문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라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 최강희 평론가는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더라고. 제일 먼저 질문이 보셨어요. 일단 보셨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이 평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일단 다르덴 형제라는 감독이 먼저 나와. 그리고 그 감독의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영화는 일단 뒤편이야. 와, 형 좋았다 지금. 네. 형 좋았어. 그래서 그러면 다르덴 모르잖아. 여기 우리 매불쇼 시청자들 가운데 다르덴을 아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 와, 형 좋았다. 모르잖아. 와. 그러면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그렇지. 이 연출가를 미리 소개하기보다 와. 영화에 집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작자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쭉 가야 형 돼. 좋았어. 형, 내가 항상 갖고 있던 불만이었어. 그래 지금 오늘도 그렇게 됐잖아. 오늘도 배렸어.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내러티브 전략을 와. 최욱이 MC가 저렇게 밀어줄 때 조심해야 돼요, 형. 아니야, 진짜 사실 좋았어. 절벽에서 밀고 있는 거야. 뭘 지금. 절벽이야. 형 지금 좋아. 형 혼자 욕 다 먹는다니까 아니, 이러면. 우리뿐만 야, 아니라 좋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영화를 말하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빠지는 특성이야. 오류야. 형 빠지는 오류. 내가 알고 그렇지. 있는 걸 저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형 좋았어. 네. 형 좋았다고. 다르덴 형제 모를까 봐서 미리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르데는 아는 사람들은 이 시청자들 매불쇼 시청자들한테 다르데는 아는 사람들은 다르데는 형제가 신작 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르데는 전혀 몰라. 전혀 몰라. 뭔 개소리야? 이러고 된단 그때부터 말이야. 이미 나는 약간 소외돼. 아니지, 아니 봐봐요. 형 좋았다. 전혀 그래. 좋았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때로는 모르는 영화, 모르는 그렇지. 감독도 소개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광희 씨가 추천하는 영화 중에 모르는 영화도 있고 아는 영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작 할 때는 일반적으로 좀 널리 알려진 뭐 인기작 중심으로 가지만 전제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영화가 없으니까. 선생님 좋았어. 다르된 지금. 형제라는 와, 선생님 그렇죠. 좋다. 다른 형제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선생님 좋았다. 선생님 이해가 안 가네. 좋아요. 네, 그래요. 물론 좋아. 근데 선생님 이제 좋아했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플랫폼 네. 자체가 플랫폼의 이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차원에서 해요. 근데 아니 뭐 저기 뭐야 전 선배 같으면 네. 그 뭐 어디 KBS나 이런데 막 그 어디야 뭐 9시 내 고향 이런데 나와가지고 9시 내 고향이 어디 있어? 9시에는 뉴스를 할 시간이에요. 고향을 못 가요. 6시 내 고향. 고향은 6시에 가요. 6시 내 고향에서 아침마당은 저녁에 안 하고 아침에 하고. 아 그래 6시 내 고향에 나가서 이거 설명해라 그러면은 나르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어요? 아니 그런 데서는 부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는 와, 선생님 시네마 좋았다. 지옥이라는 그래도 전문 프로니까 선생님 좋았어. 다른 형제 정도를 소개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 저거는 문제 제기가 아니고 트집 잡는 거예요. 선생님 게 아니라 좋았어. 선생님 좋다. 시청자 설득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선생님 좋았어. 아니, 우리 이 영화 추천하고 싶잖아. 다 추천하고 우리가 싶어요. 네. 만장일치로 너무 좋은 영화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좋은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보기도 전에 지겹다 이렇게 하면 아니죠. 좋겠어. 그러니까 재밌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는 그래서 거의 없다가 심지어 재미있다라고까지 단정했잖아요. 선생님 좋았어.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법. 재미있다고. 재미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아니 우리 재밌대. 우리 광희 씨의 전략이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는데 선생님 좋았어. 제가 볼 때 이렇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네. 근데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했잖아요. 왜 했잖아요. 오늘 소개가 했는데 그건 줄거리 소개고. 영화에 대해 소개하면 이 영화의 저 주제의식이 뭔지 스타일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잖아. 아니 다 했어. 아까 다 했잖아. 다시 뭐라고 뭐라고 들었어?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했잖아. 광희 씨. 그러니까 내가 형 뭐라 그랬어요. 최우고 MC가 밀어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형 좋다 이러면 딱 거기서 그만해야 돼. 걔 싸움 붙이는 거야. 싸움 붙이는 거야. 싸움 치는 거야. 이거 매번 좋았다. 당한다고 이거. 좋았어. 이봐. 정말 만족한다. 근데 형 오늘 9시 내 고향은 하나 히트 쳤는데 이거 봐. 와 9시 내 고향. 9시 내 그리고 고향. 심지어 6시 내 고향에 왜 영화 소개를 해? 내가 원한 소리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만큼의 이 대중을 시청자의 수준과 뭐 수준이라는 거 좋았어. 말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그런 걸 해서 최대한 쉽게 소개하는 게 더 나은데 다르든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감동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좀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좀만 보충 설명을 하자면 다른 데에 있어서 아니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일정 감독에 부분-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어차피 할 얘기도 없어. 보조달에서 읽은 건 다 끝났어. 나도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보시면서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화 아무도 안 봐요.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그냥 영화 자체로 영화적 재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네. 아주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네. 인터넷 공짜로 거의 다 쓰잖아요. 공짜나 돈 내고 쓰지만 어차피 내가 내 돈 안 내면 공짜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태어난 곳이 재수가 없게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난민으로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오늘 내가 한번 뭐 VR 쓰고 한번 이 사람들 한번 삶이 어떤지 체험 한번 해볼까? 네. 이 심정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슷한 뭐 주제나 아니면 이런 소재의 영화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영화들 가운데 이 영화가 좀 돋보이는 지점이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그게 생각으로 바로 네. 다른 감독이 아니라 다르된 형제가 했다는 사실. 그래서 다르대. 네. 형. 그래서
다르덴이야. 이게요. 다르덴. 자, 다르덴 달라. 형제가 만들지 다르덴. 않고 올해 전주에 오지 않았고 네. 또 작년 칸 영화제 75주년상 받았지만 네. 이게 아니면은 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죠. 선생님 좋았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라임. 근데 영화 좋았어. 역사에서 이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좋았어. 우리가 이제 데이비드 린치 할 때는 영화 네. 이전에 데이비드 린치로부터 영화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요. 음.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다음 소위의 난민 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 동감합니다. 소위의 다르덴 형제 버전이에요. 근데 아, 사실은 좋았다. 사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실수만이 아니고 이 10대의 초반과 네. 그 10대 후반의 두 친남매도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친남매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그 체류증을 받지만 결국에 실패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가슴 아파. 그 그렇죠. 운이거든 운. 절절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거의 없다가 보통 굉장히 인색한데 재밌다고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죠 지금. 네네.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영화 길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라고 왜 끼어드셨습니까? 까먹었어요. 저기 형 그 좋았다. 나 형 좋았어. 저희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얘기를 못하면 네. 까먹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아니, 뭐 다르덴 아무튼 형제 그래서-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르덴 네. 형제를 안 해도 물론 좋지. 네. 근데 뭐 영화관에 걸려서 한번 보러 갔어. 네. 뭐 다르덴을 몰라. 네.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르덴의 향기, 다르덴의 위대함 이러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만해 임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창작자 감독을 너무 드세우는 것도 네. 나는 과히 그 설득 전략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좋지 않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설득 전략은 그만하고요. 그 이민자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영화 보면서 떠오르는 게 이제 가버나움이라든지 아 네. 가버나움. 가버나움 너무 좋죠. 안티고네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네. 생각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제 거의 없다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가 단지 이런 레바논 베이루트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던져진 현실. 그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거를 거의 합쳐놓은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우리가 이민자의 이야기에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고 저는 결국 우리가 이 이민자 문제로 인해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머지않은 미래에. 그래서 이런 이민자 영화들 보고 관심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저도 한마디 좀 평론 좀 합시다. 네. 아니 아까 시간 줄 때 뭐 하다가 이제 합니까? 끼어들 틈이 없었잖아요. 네, 하시죠. 네. 하시죠. 하세요. 아이고 기왕 그러니까 뭐냐면 깔끔하게 좀 시켜주지. 기왕 그 영화를 소개하는데 그 영화 그 자체의 미덕이 뭐 알았다고 그걸 해 지금 평론해. 지금 바로 해. 그런 얘기 그만하고 해. 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것은 뭘 안 보여준다, 보여줘야 될 거 우리가 흔히 이거는 일반적인 영화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그냥 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력 장면을 안 보여줘요. 폭력 장면의 그 개연성은 보여줘.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건 제 맞겠구나. 근데 실제로 맞는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물론 뺨 때리는 장면 한 번 나오긴 하는데 그 심지어 총을 쏴도 총성만 들리거나 아니면 멀리서 잡고. 그래. 예.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피가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굳이 왜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얘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폭력적인 사회에 내던져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폭력적으로 보여줘야 폭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나는 다르덴 형제의 그 영화 윤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 그러면서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사회의 어떤 잔혹함을 객석에 쫙 전해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뭔가 슴슴해. 근데 굉장히 훅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 안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 자극 중심의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메모까지 하고 그러세요. 아니 질문이 하나 또 올라서. 형 끌어당기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형 하나 저 영화가 던졌어. 나를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형 하나 던졌다고 나도 지금. 모르게 싹 빨려 들어가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이 영화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 JMS 넷플릭스 네네.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다 보여줬어야 굳이. 되느냐.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 의식이 이렇게 고치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그 만드는 사람의 윤리고 선택이에요. 가령 이제 그걸 좀 다르게 풀면은 네. 극사실주의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하는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미니멀리즘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극사실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미니멀리즘적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갈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떼버리는 거죠. 근데 많은 감독들이 그 핑계를 대면서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핑계로. 네네. 와.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느 게 더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핑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더 안 좋은 것처럼 아니 평가를 그러니까 하시니까. 어떤 경우는 들이대야 되는 경우 있어요. 있어. 있죠. 네. 근데 이 경우는 다른 형제 같은 경우는 10대의 미성년자들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령 이제 폭력을 당한다고 할 때 또 성추행을 당한다, 성폭력을 당한다 할 때 그거를 극사실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는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들이대야 됩니다. 어떤 거는 저는 JMS 같은 경우는 들이대야 된다고 그건 보는 들이댔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야. 그렇군요. 들이대지 않을 뿐 찍을 필요가 없죠. 그런 선생님. 저는 여기서 뭐 네. 상업 논리라든지 와, 어떤 좋은데. 창작자의 윤리 문제는 좀 배제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거 굉장히 영화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묘사로 인한 선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를 한다고 했을 때 폭력을 묘사하거나 뭐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강간 장면을 묘사하거나 묘사를 하면 반드시 선정적 효과가 생깁니다. 그 선정적 효과가 생겨나면 이걸 영화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MS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선정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네. 그런 어떤 녹음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뭘 의도했느냐라고 하면 그 효과를 노린 거잖아요. 사람들 보고 분노하라고. 네. 얘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정도일 줄 몰랐지. 이거를 전시해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던 거고요. 근데 어. 이제 그런 효과, 그런 선정적 효과를 다르덴 형제는 아까 전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적으로 기피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선정적인 묘사가 필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라든지 감독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영화에 있어서 배드씬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배드씬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는 한은 네. 그 모든 것은 선정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자고 다음날 이제 그 몸을 섞은 관계가 됐다는 거는 굳이 묘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 영화랑 똑같아요. 네. 이것도 맞는 거를 표현하지 않고 피가 나온 걸 표현하지 않았지만 때렸다는 걸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저런 그저 십선비거든. 아니 이거를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열선비가 맞는데 10을 붙이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열선비. 네, 열선비가 맞죠, 열선비가. 선비가 맞는데 근데 저는 그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나노신이다 영화적인 같은 선택이다. 경우에는 저널리즘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창작물이 아니잖아요.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건 네. 이거는 어떤 영화적인 기법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의 기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영화랑 좀 다르다. 네, 좀 사실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윤리의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 정도 네.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방송 듣는 기분이랍니다 오늘. 지금? 네. 그래요? 아.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칭찬이지. 아 칭찬이야? 아, 칭찬. 여러분한테는 칭찬이고 우리한테는 욕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내가 찍고 싶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네. 다르덴만 뭐 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나도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작품관이 있고요. 네. 아, 근데 자. 뭐 아까 적더니만 뭐 그거예요. 그거 아까 나누신다. 했잖아. JMS. 아 그렇구나. 내가 요즘 타이밍을 잠깐 놓치네. 아 싸움 걸었는데 안 받아주니까 허무해하잖아요 지금. 아니 나 근데 오늘 그런 좋았다. 분위기로 간 거는 좋았어. 저기 뭐야
내가 너무 여기서 까불고 하니까 저 새끼는 미친 어. 새끼 뭐 평론가도 아니야 해서 네. 주간 최강이 구독을 안 하시나 봐. 아. 그래서 나도 평론가다라는 거 입증해야 돼. 그래서 형 보고 이동진 같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네. 좋았어. 네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말 추천작 제목선에서 네, 소개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일 마지막에 하십니다. 그러면 왜냐면 자, 4시가 넘어가면 자동 네. 중단합니다. 오늘 방송은. 네네. 저 먼저 저기 하세요. 네. 네. 한마디 추천하고 네네. 먼저 가면 안 돼요? 퇴근? 아, 그러셔도 더 퇴근해도 좋죠. 되잖아. 네. 아니, 지금 가셔도 되고요. 아니 연장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세요. 네. 저희 쪽에선 더 좋죠. 아, 제일 먼저 그러면 네, 제가. 손 안 대고 코 풀죠. 네. 자, 오늘 제가 추천할 영화는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좀 빠집니다. 아, 거기에 왜? 약간 좀 이렇게 우러러볼 만한 레전드적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면은 되게 상큼하게 재밌는 상큼해. 예. 네.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미스 리틀 선샤인. 예,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작품인데 이골 때리는 한 가족 얘기예요. 네. 아버지는 잘 못 나가는 강사, 엄마는 그런 아버지 구박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은 저기를 그 비행기 조종사가 안 될 때까지 절대 말을 하지 않겠다 해서 진짜로 말을 안 하는 애. 그리고 막내딸은 있는데 얘 귀여워요. 그런데 통통해 몸이.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 왜냐 엄마 아빠가 맨날 너가 제일 예뻐 뭐 하니까. 캐릭터가 재밌겠다. 근데 그 집에 또 그 골 때리는 할아버지가 또 계세요. 헤로인 마약을 복용했다 양로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 집에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또 얘들 삼촌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뭐 게이 애인한테 차여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다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와 있는. 재밌겠어. 예, 그런 가족 구성원인데 아. 막내딸이 나 자기 미인 대회 나가고 싶다. 뚱뚱한 애가? 뚱뚱한 애. 어린이 미인 대회. 걔가 아주 당돌하구만. 예, 근데 그 집 어느 누구도 너는 나가봤자 안 된다는 얘기 못 하는 거야. 아, 못하는 거야? 안 예, 하는 게 아니고? 못하지. 아, 다 알아? 예, 예. 그 아. 10살째 꼬마애가 그러는데 거기다가 야 너는 안 돼라고 하겠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 부모 가족들은 안 된다는 걸 안다고. 알겠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알아. 보면 아는 알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또 애 또 기 세워준다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가? 노란 그 꼬물 그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요. 아이고. 온 가족이 다 타고 갑니다. 상처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어떤 로드무비인데 거기서 네.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웃지 못할 골 때리는 이야기들. 이 캐릭터들이 주는 웃음. 네. 그러면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 어떤 관계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아주 재미있는 영화고 특히나 마지막 그 쇼 장면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한 장면을 위해서 네. 영화가 있는 겁니다. 설마 가정의 달이라고 이거 소개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소개한 건데. 뭐 가정의 달. 네. 5월은 가정의 달. 야, 최강희 씨는 이혼했고요. 너무 틀에 박혔다. 네. 진짜. 아니 이동진스럽게 가자고요. 아니 근데 형님 이 정도면 죽바형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이 영화 되게 재밌는데. 되게 그래요? 재밌어. 그래요? 그러면은 죽바형 너? 11로 넣었습니다. 야, 누구어? 와. 거기 몸 막 들어갈 수 있네. 아니 한 명이 또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아, 들어가야 그래요? 된다고 되게 봐요. 재밌군요. 네, 재밌어요. 미스 리틀 선샤인. 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뭐 두 분은 뭐 첨언할 만한 작품은 아닌가 보네요. 아니 흥미롭지만 죽바형은 포함을 끝내 안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본인만의 리스트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게 네. 죽바형 영화라는 걸 오랜만에 가져와서. 선생님도 그것도 시작을 오랜만에. 했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에 소개하시는 거 보고. 네. 아니 뭐 전 선배가 조용필이에요. 마지막에 하게. 조용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라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라인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야, 아주 좋은 영화네 이거. 일단은 저는 신 고질라라는 영화를 갖고 있습니다. 고질라 일단 쓱 저는 뒤로 빠지네요. 네, 신 고질라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일본 사회를 드러낸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 중에서도 저는 신 고질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어느 나라 건데?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요.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신 고질라. 네. 근데 일단은 이 영화가 재밌냐 재미없냐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네. 전반부를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휴, 또 그러니까 이게 견뎌야 돼. 왜냐면 재난 영화, 괴수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보여주는 영화기 때문에 매우 재밌어요. 근데 이 영화가 다른 고질라 영화랑 좀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도호에서 만들었던 과거의 오래된 50년대 고질라 말고 최근에 몬스터버스에서 고질라 대 콩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고질라 뭐 킹 오브 몬스터라든지 이런 작품들에서는 고질라를 그냥 강력한 괴수로서만 묘사하는데 그칩니다. 그리고 그 몬스터들의 대결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고질라라는 거는 원래가 의인화된 재난, 그러니까 정확히는 괴수로 표현되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이거를 형상화한 존재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핵무기에 의한 피해일 겁니다. 아. 그리고 일본이 피해자 행세를 가장 하기 좋아하는 것도 핵무기에 의한 피해잖아요. 그거를 형성한 게 고질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질라는 항상 일본 도쿄를 향해서 걸어와요. 걸어오면서 일본 본토에 상륙하고 본토를 다 때려 부숴요. 그리고 고질라는 무시무시한 방사능을 내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서 이 영화가 잘 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노 히데아키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런 재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시뮬레이션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해요. 재밌는 영화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태도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작동하는 이 관료제 시스템. 일본의 그 관료제 시스템과 그 어떤 법 조항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그 매뉴얼에 집착하는 이 일본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지독하리만큼 그려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처럼 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하고 싶은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안노 히데아키가 자기 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초반부에 나오는 샴시엘전, 라미엘전 이 두 개를 합쳐낸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7개 부문을 휩쓸어 버린 그런 영화예요. 신 고질라가요? 네. 미국 아카데미? 일본 아카데미. 일본 아카데미. 일본 아카데미에서 7개 부문을 휩쓸었다. 일본에도 아카데미 시험이 있어요.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따라합니다. 아까 사는 거. 그럼 뭐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형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일본인들의 세계관을 조금쯤 엿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신 고질라. 알겠습니다. 네. 비슷한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 감독,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괴물. 비슷한 걸 다루는 영화는 괴물이라고 보시죠. 괴물. 아 물론 괴물이 훨씬 더 좋은 영화. 아, 그럼요. 괴물이 훨씬 좋아? 비교할 수 없죠. 아 비교도 안 되죠. 비교할 수 없고. 근데 이건 약간 변태적이에요. 신 고질라는 약간 변태적이고, 변태적이야. 안노 히데아키가 수십 년 동안 자기 복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잘 깎여 있어요. 그거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몰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어요. 아니, 고질라 더 알잖아요. 재밌게 볼 수 있죠. 모르면 더 재밌게 더 볼 수 있죠. 재밌어요. 고질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볼 수 있고. 더 잘 몰라도 돼요. 왜냐면 고질라는 알 필요가 없어요. 뭘 알게 고질라에 대해. 아니 고질라는 저작권이 없어? 있죠. 있죠. 그 저작권 내고 쓰는 거야? 그럼요. 미국에서 만들 땐 사서 하는 거죠. 네. 아, 누구 건데 저작권이? 아 당연히 일본 거죠. 일본 고질라가 도어에서. 일본 거야?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했어 너가? 네. 일본에서 만들었어. 고질라라는 걸 일본에서 만들고 그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킹콩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싸우고 그랬어. 아우가 좋았다. 아 좋아. 아우가 좋았어. 아주 좋았어. 상대를 최고야. 무기력하게. 좋았어. 신영래 감독이 옛날에 만든 거 고질라 있죠. 용가리. 용가리구나. 용가리는 우리 거죠? 오리지널입니다. 용가리는 누가 탑을 안 내요. 디머의 뭐 안타깝지만. 브라퀴 이런 애들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신고질라 라이너님의 추천작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식순에 의해서 네. 우리 거의 없다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자니 캐시라는 전설적인 컨트리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 자니 캐시라는 자니 캐시. 컨트리 가수 네, 네. 유명한 사람이다. 이름 외우기 쉽죠. 이름부터 캐시잖아요. 캐시. 네, 돈 엄청 벌었습니다. 실제로도. 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맨날 검은 옷만 입고 다서 별명이 맨인 블랙이었어요. 아주 뭐 진짜 미국 빌보드의 전설로 남아 있는 곡들을 많이 남긴 뮤지션입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몰라. 네, 잘 모르죠. 잘 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화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압니다. 네. 원제가 이제 워크 더 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앙코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앙코르야? 네, 앙코르. 앙코르. 네. 근데 이제 보기 싫게 제목 달았다. 네. 왜? 앙코르 이상하잖아. 이상해 이게 아니 뭐야? 왜 이상? 왜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뭐야? 뭔가 섹시해 보이지가 않아. 왜? 뭐 앙코르가 뭐야? 그러니까 내용이랑도 안 맞아요? 내용이랑 전혀 안 맞죠. 아. 근데 두 번째 결혼하는 얘기니까 앙코르라고 할 수도 있나? 뭐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지. 워크 더 라인이라는 게 이제 선을 걷는 그러니까 선 위를 걷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원제를 그대로 쓰지 왜? 네, 그냥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양새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어떤 이제 이거 선을 넘을까 말까 우리 뭐 비슷한 제목으로 블레이드 러너가 있잖아요. 칼날 위를 달리는 사람. 이렇게 워크 더 라인이라고 딱 멋들어지게 지어놨는데 앙콜이 뭐야 앙콜이. 별로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커 연기했던 호아킨 피닉스 아시죠? 예, 그분 알아요. 그 사람이 자니 캐시 연기를 했는데 어.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네, 그리고 리즈 위더스푼 이 두 사람이 직접 나와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가 연기한다 그러면 약간 좀 참으면서 보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배우가 연기하면 배우가 어떻게 노래한다. 야 배우가 다 연기하지 마. 야 배우가 연기하면 참을만서 볼 수가 있죠? 야 임마 형님만 누가 연기하냐 이 자식아. 아뭐 하나 잡았다고 너무 좋아해. 좋았지. 너무 좋아해 진짜. 야 실수 좋았다. 아 그럼 네. 저기 배우가 연기한다와 그 9시 될 거야가 뭐가 더 좋았어? 가만히 있어. 그 얘기 끝났는데 이제. 왜 퇴근하기로 해놓고 안 해? 이건 뭐야? 네, 배우가 노래한다고 하면 약간 좀 못하는 거 감안하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만졌는지 노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노래 실력이 굉장히 좋다. 애초에 자니 캐시의 노래들이 막 그렇게 막 고음을 요하거나 이런 노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전설적인 히트곡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걸로도 이 영화는 가치가 있고요. 호아킨 피닉스의 아주 명연기 그리고 좀 뻔한 얘기지만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던 바를 이룬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와, 이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 아주 네. 확 와닿겠다. 그럴 수 김연아 있겠죠. 형. 약간 좀 뭐 공감되는 그런 톤인데. 나 지금 확 잘 돼서 지금 약간 아니야, 그런 거- 나는 그 정도 아니지. 지금 형, 나는 아니지. 그러니까 에이, 이른 뒤에 뭐 이렇게 허무함 딱 얘기하자마자 이러면서 내 얘기를 아니야, 나는 아니지.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전혀 못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이제 나는 출발선에 섰다. 그럼 뭐 나중에 출마라도 하시게? 나는 정치적으로는 아예 없지. 그럼 뭐 돈을 나는 얼마나 더 벌어야 방송적으로 되는데? 방송적으로 나는 유재석을 꺾고 죽을 거예요. 장수하겠다는 얘기 하지들 마시고. 생물학적으로 유재석이 먼저 가실 것 같은데. 나는 무조건 형. 나 진짜 이거는 유재석 잡고 죽는다. 나는 이미 꺾었다고 봅니다. 죽으라는 얘기군요. 이 형 진짜. 이 형 뭐야? 난 더 유재석보다 훨씬 재밌어. 이 형 최욱이. 뭐야?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미 잡았다고 봐요. 자, 좀 더 살 겁니다. 네, 계속 가시죠. 재밌어요.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냥 쳐다보면 좋은 노래 나오고 네. 예쁘고 멋진 사람들 나오니까. 이건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뭐였지? 그 랩 비엘 랩소디인가? 그 뭐 하나 있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비엘 랩소디는 저기 최재훈 왜 이래 최재훈의 오늘? 비엘 랩소디. 정신 못 차리고. 야 진짜 유재석 잡았네. 떠나가요 아주 먼 곳을. 아주 좋았다 너. 보헤미안 랩소디 기억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유재석을 못 꺾어요.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형님이 살려주시네.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뭐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 저 좋아요 그런 근데 느낌.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퀸의 팬들은 이미 다 아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 이게 완곡을 안 해주잖아요. 그 영화가. 이 완곡을 안 해줘요. 영화 안에서 1절쯤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건 좀 더 음악에 집중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음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보헤미안 랩소디보다는 좀 덜하겠다. 미국 사람들이 컨트리 왜 좋아할 것 같으세요?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네. 단순해요. 음악이 들으면 복잡하고 그냥 어렵지 딱 않아. 좋구나 그냥. 그리고 이제 밑에 가사가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좀 새로운 거 좀 한번 체험해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헤미안 랩소디의 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품은 저는 앙코르를 더 좋아하거든요. 더 잘 만들었다고 진짜로? 생각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라는 게 사실은 내가 아는 노래가 좋은 노래. 익숙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노래가 나오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영화가 괜찮은가 보네. 괜찮아요. 네. 선생님 혹시 이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영화는 보지를 못해서 코멘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자니 캐시는 알아요? 자니 캐시는 뭐 그 역사 팝 역사예요. 뭐 역사예요? 대표적인 여기 나오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제리 루이스 등. 그 정도 그런 반열에 급이죠. 오른 사람이에요? 그럼요. 자니 캐시는 뭐. 와. 그래서 흥미로워서 지금 한번 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엘-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 엘비스의 반열에 엘비스 뭐 선배예요, 선배. 아니 그러니까 그 레벨에 올라간 사람이야 자니 그럼요. 캐시가? 네. 와 대표곡이 뭐예요? 대단하네. 대표곡이. 대표곡이 뭐가 그 있을까? 정도의 사람이야. 얼마 전에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 로건이라는 영화가 네. 개봉을 했었죠. 거기 주제곡이 허트라는 곡이었어요. 네. 그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녹음한 곡입니다. 그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한번 네네.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스네이에서 오늘의 마지막 무대 네, 전찬일 선생님께서 제가 조용필이어서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늘 이제 나이 때문에 맨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죽바영을 안 하길래 네. 저도 좀 죽바영 영화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960년작이면서 인도 영화. 인도인데도 네네. 60년까지 네, 가는데도 1960년. 인도까지 그리고 가는 건데도 제가 보지 말라는 네네. 거지 뭐. 그런데 보지 말라는 거야. 아. 이 영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 제가 있습니까 진짜? 네, 몇 개월째 지금 극장에서 선보이는 다양성 영화들 계속 네. 소개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이거는 유튜브에서 네. 무료로 네. 볼 수 있는데 블루레이 화질입니다. 네. 그 유튜브에 보면 한글 자막 직접 제작 고전 영화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죠? 리트윅 가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도 감독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RRR 라스트 필름쇼 하면서 인도 영화에 최근에 좀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우리 영화 역사에서는 이제 인도 영화의 최고봉이 사타지트 라이라는 감독입니다. 근데 그 감독에 가려가지고 조금 그 감독 못지않은데 좀 덜 조명받은 감독이에요. 리틱 가탁이라고 이 사람이 만든 구름에 가린 별. 구름에 가린 별. 네네네. 1950년대 그 캘커타를 그 배경으로 벌어지는 그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가족의 이제 그 딸이 있는데 그 니타라고 그 오빠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정말 노래에 빠져 있고 또 여동생은 뭐 좀 정신이 빠져 있고 또 남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네. 혼자서 다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그렇죠. 돼. 그래서 끝내 결국에 자기 건강을 잃고 결국에 이제 그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그 과정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인도 영화가 우리도 과거에 많이 그런 좀 비극적인 한 가장으로서의 네. 있잖아요. 이 여성 캐릭터 아, 예. 굉장히 강렬하고요. 그리고 그 1950년대 그 캘커타를 무대로 벌어지는 그 인도의 50년대를 보는 어떤 재미도 있고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네. 이 안에서 또 사실은 이 여자가 의지하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거든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여동생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요. 배신까지 당하는.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그 멜로드라마 뭐 가족 드라마로서 아. 아주 굉장히 감동 있는 네. 영화고 중간에 단체로 또 춤추겠죠?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데요. 안 춥니까? 최근에 이제 인도 영화가 그동안 그 볼리우드 영화적인 의례적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문법을 벗어난 영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인도에도 도도한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사테트 라이하고 그다음에 리티브 가탁 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도 영화에 대한 편견 완벽하게 깨볼 수 있고요. 저런 어떤 감동 그리고 이 감독이 음악 쓰는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음악을 씁니까? 여기서 음악이 아주 춤출 텐데요, 그러면. 전혀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인도 영화, 볼리우드 영화의 음악과는 네. 다르고요. 춤 참기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아, 네, 강추합니다. 아주 대단히 유튜브 고맙습니다. 무료 자막도 있는. 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고 네, 하네요.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보신 거죠? 네, 저도 못 봤어요. 이런 영화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네. 일부러 이런 영화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는 말 못 섞게 하려고. 아니야 이번에 추천하고 싶었어요. 이 네. 감독 이 감독의 다른 영화도 그렇고 또 무리날 센이라는 또 다른 인도 영화의 위대한 감독도 그렇고 네. 놀랍게도요. 놀랐어. 이 고전 영화관 여기에 직접 자막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아니, 소개하는데 선생님은 이 감동이에요. 영화를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네네네. 아, 몇년 일본에 전- 지금 쉼치에 계시니까. 몇 년 전부터 네. 몇 년 전부터 보려고 하다가 네. 이번에 좀 찾아봤더니 아주 훌륭하게 네. 자막 번역까지 인생을 바꾼 영화겠네요. 뭐 그죠? 바뀔 네, 네, 바꿔서. 바꿀 네, 지금 인도 가십니다. 인도는 안 십수년 전에 캘커타를 한번 다녀왔는데 네네. 이 영화 보고 캘커타 한번 더 또 가고 갑니다. 싶더라고요. 네. 네네네. 네. 아무튼 너무 생소한 네, 영화여가지고 한번 보시면 근데 깜짝 저는 놀랄 제목을 겁니다. 오해했어요. 전 네. 처음에 봤을 때 제목을 보고 이거 박찬욱 감독 영화인가? 아, 다른 해가 꾸는 구름이 꿈. 꾸는 꿈. 해가 꾸는 꿈. 아, 해가 꾸는 꿈인가? 구름이 꾸는 꿈인가? 아, 아무튼 그런. 다른 해가 꾸는 네, 꿈. 그게 아. 이승철 씨 나오는. 이승철 씨가 맞아요. 주연이죠. 이승철 나연이 근데 정말 그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이승철? 어마어마하죠. 가수 어. 이승철? 네. 완전히 이승철이 다른 주인공이에요. 칼라 영화인데 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몇 네네. 개. 이승철 씨가 부른 노래. 아, 그래요? 이승철 씨, 박찬욱 감독 두 사람 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진짜 네. 그 거장 두 명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네. 박찬욱 감독님이 그게 아마 거의 데뷔작 아니에요? 데뷔작인데 그죠? 사실은 그게 박찬욱 감독의 본령이에요. 원래는 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럼 아니 아니 진짜요? 아무튼 그 박찬욱 감독이 내 영화는 JSA로부터 하고 네. 앞에 두 작품은 잊어달라. 네. 아, 그리고 잊어달라고 박찬욱 했어요? 전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영화 때문에. 네. 아. 그랬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철 씨는 어디 저 예능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목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아. 자가 나- 기억 삭제를 해버리는 그 영화 뭐더라? 나연희 씨가 나오는데 나연희 씨. 나연희, 네, 나연희 씨가 진짜 예쁘거든요. 네네네. 당시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연희 씨. 되게 여자에 되게 관심은 많네요, 꾸준히. 저는 아, 그 영화는 박찬욱이 저 표정 봐. 지우고 싶어도 네. 박찬욱 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영화부터 출발해야 반드시 돼요.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효연 씨 추천 하나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진짜 재밌더라고요. 세일즈맨. 세일즈맨은 네. 여기서 뭐 수차례 하지 수차례 않았습니까? 나왔나? 예, 최근에 봤는데. 아니 뭐 지금 와서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만 한 아니 네 번 한 네 것 번 같은데. 했는데. 그러면 밤쉘. 밤쉘 진짜 많이 했는데. 밤쉘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아 넷플릭스 이제 끊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재밌게 넷플릭스 접하셨어. 아 이러다가 오징어 게임 추천하시겠어요? 아, 가버나움 나왔나요? 가버나움 아까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넷플릭스에 심취하셨네. 아 넷플릭스 좋은 작품 많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뭐 있어? 좋은 금요일에. 당신은 있어요? 저요? 네. 길복순?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못 봤네요. 네. 고맙습니다. 추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죠? 안 보질 보는데. 않는데.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만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론이 되면 바로 그 메인 화면에 항상 뜨더만요.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어떤 네. 플랫폼이든. 우리 정영진 그런 씨도 경우도 굉장히 영향력 있어요. 추천 영향력이. 네. 네. 왜냐하면 가끔 추천하기 때문에 정영진 씨가 추천하는 건 봅니다. 두분 가끔 추천이 하기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가끔 하기 때문에 가끔. 그렇지, 그렇지. 예. 최욱 씨도 뭐 하나 추천해 주시죠. 아 최근에 이제 본 게 근데 제가 말하면은 욕 먹어요. 저 지난번에 마블 뭐 그런 얘기 해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아, 까부냐? 가오게? 네. 가오게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진짜 초심자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나 이거 입문하겠다. 아이언맨 들어갔죠. 예? 아이언맨 들어갔죠. 2008년 아이언맨. 내가 오늘 왜냐면 욕을 많이 먹어서 겸허하기로 했잖아 내가. 아. 들어갔죠. 1편. 1편 딱 봤죠. 아, 재밌던가요? 저는 안 좀, 맞아? 네, 안 아무튼 맞아요. 죄송합니다. 끝까지는 봤어. 끝까지. 그래서
도저히 그 아, 좀, 끝까지도 네, 못 봤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말씀을 괜히 꺼내셔가지고. 아, 왜 재밌는데요? 이게 뭡니까 형 이게 지금?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이언맨이 취향이 안 맞는 네, 제 마블 취향은 전체 좀, 네, 취향이 조금 안 아닌 맞는 거. 네, 그리고 또 그 아이언맨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이게 네. 15년의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10년도 더 된 영화를 보니까 재미를 죄송합니다. 느끼기가 좀 어렵지 네,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 작품을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취향의 영역이니까. 다크나이트는 어때? 다크나이트. 그거 최고야. 그건 최고야. 그거 최고예요. 어허. 네. 역대 최고예요. 미칩니다. 네. 네. 아, 역대급입니까? 역대급 원래가? 영화죠, 다크나이트. 저는 뭐 배트맨 비긴즈. 네. 안 봤지. 안 봤지. 그거 봐야 돼 또? 그건 세계 시리즈잖아. 시리즈야? 내가 오늘 볼게. 2편이에요. 네. 다크나이트 2편이 배트맨 비긴즈. 아니 그래요? 1편이 아니, 1편이 배트맨 전작이 비긴즈인가? 비긴즈. 네, 볼게요. 비긴즈 다크나이트 두 번째. 다크나이트 라이즈. 비긴즈면 처음이겠죠 아무래도. 맞다. 네. 그 리뉴얼하면서 처음. 비긴즈면 아무래도 처음이겠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네. 3부작.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